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피플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피플을 직접 만나서 대한민국의 중요 국정 현안과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알아보는 배종호의 파워피플.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평론가님 최영일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네. 최영일 평론가님 뭐 텔레비 켜면 나오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별명이 네, 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표현인데 네. 저한테 다들 틀딱이라고 불러서 뭔다? 틀딱. 틀땅. 예, 틀딱. 아, 이거 굉장히 틀면. 놀이비하하는 나쁜 발언이거든요. 네. 그래 틀면 딱 나온다. 아, 틀딱. 예. 틀면 딱. 네. 네, 틀리하고는 아니고.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나죠. 아, 그렇군요. 음. 그러면은 하루에 네네. 몇 군데 정도, 몇 개 방송 그게 출연하십니까? 이제 요일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위클리 주간으로 정리를 주단으로. 하는데 네. 지난해 6월 말까지 네. 제가 이 매주 한 평균 47회. 와. 주당 평균 47회니까 뭐 50회 정도라고 보면 네. 한 달에 200회 가까이 되겠죠. 어마어마하시네요. 그래서 1년을 제가 수첩을 세봤어요. 네. 재작년, 작년. 그랬더니 이제 한 2000에서 2400회. 1년에 예예. 어마어마하네요. 과하게 많죠. 과하게. 하, 네네. 2000에서 뭐 2400회. 음. 야, 그럼 돈도 많이 들어오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택시 기사분들이 어허. 꼭 얼굴 알아보시면 어. 정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든지 물어보세요. 출연료가 얼마입니까? 왜냐면 많이 나오니까 어허. 이게 부자겠구나. 출연료는 뭐 개별 출연료는 노 코멘트지만 총액으로. 총액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어허. 사실은 출연료는 소소하죠. 어허. 연예인들은 뭐 100단인데 네. 뭐 우리는 10단이라고 하면 그 노 코멘트. 예 그런데 이제 합치면요 어. 연 2,400회인데 네. 객단가를 한 20만 원 정도를 곱하면 어허. 답이 나오죠. 4억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4억. 4억. 연소득이. 뭐 세금도 그럼 엄청 내셨겠네요. 세금이 이 1억, 2억, 3억 구간별로 높아집니다. 네. 그렇죠. 구간별로. 네. 그 처음에 제가 1억 넘겼을 때, 네. 야 이게 뭐 그냥 중견기업체 이제 간부 임원 정도 연봉이 되는구나. 네. 전업평론가도 열심히 하면 또 먹고 살겠구나. 네.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배로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금도 역시 배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세금이 한 50% 정도 돼요. 네. 애국자군요. 애국자죠. 애국자인데 네. 결국은 이 한 1억 5천 벌 때랑 아하. 4억 가까이 벌 때랑 개인의 가처분 소득은 비슷해지더라. 비슷하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되더라. 네. 그래서 이제 좀 일을 많이 줄였습니다. 네. 네. 뭐 양극화 해소, 불평등 그렇죠.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고 아, 계시네요. 예, 저는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평론계 이른바 네. 고수 반열에 드는 사람을 월천거사라고 그러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월 수입 1,000만 원 이상.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주로 이철이 수석이 네. 유명하게 좀 만든 말이에요. 아하. 방송 많이 나가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수입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게 정철진 평론가라고 네. 유명한데 이분 경제평론가. 경제평론가. 늘 뵈면 형님 네. 월 3천 되십니까? 아하. 저희가 월 3천이 네. 하나의 좀 이제 꿈의 소득 같은 거였어요. 네.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월 3천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뭐 육체 노동이긴 한데 네. 왜냐면 저희가 방송에 출연해서 말을 하는데 자신의 건강 상태, 아하. 뭐 용모, 음흠. 언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화이트 칼라 노동이고 네. 지식 노동이긴 한데 네. 조금 재미있게 이거 육체 노동이야. 아하. 하루에 10개 방송하면 네. 입에서 단내가 나거든요. 육체 노동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이 정철진 평론가한테 내가 피크를 한번 찍어봤는데 네. 월 3천 이상은 어렵다. 아. 근데 월 3천도 평생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운동 선수도 어허. 젊은 한때 하고 은퇴를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니까 평론가도 이게 저는 말로 하는 직업이니까 네. 건강만 잘 유지하면은 뭐 이게 노후에도 음흠. 좀 더 깊은 지혜를 고견으로 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게 월 3천 찍으려면요 역시 육체 건강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월천거사가 고수인데 네. 월 3, 4천까지 가면은 완전히 무림 최고 고수시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신선기에 도달했다 할까요? 이게 농담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재미있는 일이 생기냐면 새벽 첫 방송부터 네. 자정 마감 뉴스까지 하고 집에 가게 돼요. 네. 그럼 한 4시간 자고 다음날 또 새벽에 이제 라디오 하러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하루에 보통 한 12개를 하게 되거든요. 네. 시간 타임으로 보면 네. 방송사가 서울 시내에 한 이제 다 찾아다니면 한
여기 있습니다. 20여 개. 지역 방송은 이제 전화 연결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루에 이제 10개 이상 방송을 하게 되면 이게 고수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다종다양한 이슈를 다루는데 시사평론가니까 네. 정치 이슈 기본이고 경제 이슈도 다루고 사건 사고 터지죠. 네. 무슨 뭐 광주에서 건물이 붕괴됐다. 네. 그럼 투입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무슨 뭐 청와대가 인사 발령을 냈다. 네. 그럼 투입이 됩니다. 어. 그리고 또 문화예술 이슈도 다뤄요. 네. 뭐 연예계에서 누가 이혼했다. 네. 그럼 정치평론가 하는 분들은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저 사람이 누구야? 그냥 유명한 배우라고, 네. 탤런트라고. 또 BTS가 무슨 그래미상을 탔다? 네. 그럼 그런 얘기도 또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는데 언제 공부해? 네. 이게 질문이에요. 그렇죠. 언제 아니, 공부합니까? 그렇게 늘 틀면 나오고 있는데 언제 공부해? 방송국에 앉아 있는 자체가 공부인데 네. 나중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뉴스 정보가 와서 이렇게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하고 이동해서 다음 방송사 대기하고 있으면 저 밖에서 기자들이 네. 얘기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와. 그럼 엠바고인데 네. 오늘 11시에 청와대 인사 발표가 있대. 네. 그럼 2시간 전에 미리 아는 거예요. 네. 그럼 가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물어보면 이렇게 보여주죠. 그렇죠. 그럼 2시간 후에 청와대가 인사 발령 내는구나 하고 미리 인물 정보 검색해보고 네. 그러면은 이제 훨씬 풍부한 정보를 전달할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네. 이게 뉴스는 현장에서 공부하는 거더라. 특히 네. 기자들이 막 오가고 지금 취재가 벌어지고 데스크에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스튜디오에 출연하려고 대기실에 앉아서 저도 이제 인터넷 검색하고 있죠. 네. 뉴스 검색하고 있지만 그 뉴스는 이미 우리 대중이 보는 뉴스는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아침 조간 뉴스를 요즘 누가 봅니까? 실시간 뉴스를 보죠. 근데 실시간도 이미 가공된 정보이기 때문에 네. 가공되기 전 혹은 가공되고 있는 과정의 정보를 방송 현장에서 주워 들으면서 계속 보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월천 이상 넘으면 이제 조수, 좀 조교, 좀 이 어시스턴트들을 써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무실을 꾸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도우미를 써야죠. 스텝 몇 명 두고. 네. 근데 전 이걸 부탁할 수가 없는 게 네. 실시간으로 정보가 흘러가니까 네. 이게 시사 평론이라는 게 시사가 컨커런트 이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흘러가는 정보를 남한테 맡겨서 가공할 수가 없구나. 결국은 그 순간 내가 캐치업하고 네.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내가 전달하고 그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순간 끝 증발되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워낙 방송이 잘 정리돼서 네. 저는 옆에서 누가 좀 정리한 네네. 그런 자료를 드리는가 했더니 예. 뭐 본인이 그냥 혼자 다 천재적이어가지고 잘 아유, 하시는데 천재적이라고 할 수 근데 없죠. 제가 궁금한 게 왜 네네. 이번에 네. 지금 어제 TV 토론회에 4명의 예. 후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최영일 평론가님이 빠졌어요. 아. 모르는 게 없는데. 네네. 뭐 저는 낮에 네. 요즘에는 낮에 우리 배 교수님도 네. K본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K본부에서 낮 네. 시사 2시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진행을 맡고 있으니까 패널 평론은 많이 좀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전달하고 패널들의 고견을 듣는 입장이고 라디오 진행을 하다 보니까 타사 라디오는 안 나가게 되죠. 왜냐면 경쟁 관계지 않습니까? 또 이게 이제 같은 시장에서 텔레비전은 나가는데 텔레비전 토론에서 어제 4인 토론에서 관록 있는 평론가 대선배인 정관용 교수가 진행을 보셨잖아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현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니까 왜 대선 후보로 출마를 안 했냐라는 아이고 거예요. 머니나 저는 그거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평론가는 정치 현장을 관찰하고 분석을 하는데 평론하던 많은 분들이 정계로 가시잖아요. 네. 선거 때마다 많이 가세요. 네. 같이 토론하는 예를 들면 김경진 변호사 네. 전 의원이 되셨고 네. 또 친하던 분 중에 서양호 그렇죠. 평론가가 중부청장 하고 그렇죠. 있고 이철희 선배 지금 뭐 국회의원 배지 네. 달았다가 청와대 가 계시고 많이 있죠. 다 정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기질이 달라서 저는 관찰자 역할이 잘 맞다.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어는 플레이어의 소질이 있어야 네.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스포츠 플레이어 했던 분들이 스포츠 해설가가 되시더라고요. 나이 네, 들어서.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정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네. 비즈니스를 하다가 평론가 됐기 때문에 정치 영역은 조금 제가 관찰의 대상이긴 하지만 제가 범접할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자, 뭐 하루에 뭐 20군데까지 가려면은 이동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래서 그게 그런가요? 네.
오토바이가 이동 수단이라고요. 오토바이 탑니다. 네. 그것도 이제 이거 뭐 저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네.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데 네. 남들이 보면 로망이라고 어. 중년 아재들의 로망이죠. 그래서 네. 야 너 멋있어 멋있게 살아 그러는데 어허. 이게 멋대가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생계형이에요, 생계형. 생계형, 예. 생존형.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을 때는 전 이륜차는 위험해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나이 50이 돼서 방송한 이제 3년 차 되다 보니까 방송이 많아지는데 시사 프로그램은 거의 뭐 99% 생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 엄수가 생명이잖아요. 시간을 엄수해야 되는데 택시를 타도 애매한 네. 시간거리. 네. 자가 운전을 하고 몰고 나와도 이게 평소에는 15분에 가던 거리인데 길이 막히면 20분 걸려요. 그럼 방송이 느는 거예요. 그렇죠. 펑크 내면 큰일이죠. 예를 들면 제가 내일 못 야. 갑니다. 네. 혹은 한 반나절 남아 있을 때 제가 긴급한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대타라도 구할 텐데 방송 5분 전에 못 갑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을 꼭 맞추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 서울에서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역시 퀵은 오토바이 아닙니까? 네.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걸 또 뭐 헬멧 쓰고 벗고 하니까 네. 많이 이제 방송 같이 하는 분들이 보시고 별명을 붙인 게 네. 그 당신은 뉴스 퀵 서비스다. 아, 뉴스킥 서비스. 네네. 또는 뭐 뉴스라이더. 뉴스라이더. 뉴스라이더 좋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한 7년, 만 7년 탔는데 한 네. 2번 사고 났죠. 2번 사고. 예, 그래서 처음에 한 6개월 탔을 때 그때 네. 운전에 자신감이 좀 붙을 때예요. 아하. 이륜차가 또 이런 매력이 있구나 하고 네. 속도도 내고 그러다가 아하. 혼자 미끄러져서 혼자 미끄러져서. 왼쪽 발목 골절이 왔고요. 와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2월 말에 네. 그때 코로나가 엄습해서 막 바쁠 때예요. 네. 신천지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 창궐하고 네. 그때 방송을 일요일 날 많이 하고 빨리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좀 눈을 붙여야 그렇죠. 월요일 새벽 방송 나가겠군 하고 사실은 이게 사거리에서 음흠. 신호가 바뀔 때 꼬리 문다 그러죠. 네. 제가 위반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파란불을 보고 진입은 했는데 네. 노란불로 딱 바뀔 때 섰어야 되는데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냥 가는데 저쪽에서는 또 택시가 일찍 튀어나오는 바람에 네. 빡 부딪혔는데 네. 사륜차, 이륜차가 부딪히면 이륜차만 손해예요. 네. 근데 이제 오른쪽 손목 골절. 아이쿠. 네네. 그래서 발목, 손목 한 번씩 이제 고충을 음. 겪었고요. 이게 제가 징크스를 하나 찾은 게 메르스가 왔을 때 발목을 다쳤고 코로나가 왔을 때 손목을 다쳤다. 5년 주기로 바이러스가 오면 네. 좀 운전을 특히 조심해야겠다. 네. 이런 또 나름의 교훈을 그러네요. 자, 정리하면 얻었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데 하루 일과를 좀 네. 어떻게 꾸미는지. 통상 뭐 이제 이 과거에는 5시에 일어났는데 네. 요즘엔 7시에 일어나요. 아하, 좀 건강을 7시에, 위해서 예, 건강을 위해서 이 지난해 여름부터 대폭 일을 줄이시고. 한 4분의 1, 3분의 아. 1로 줄였어요. 네네네. 일주일에 47개를 일주일에 20개 이내로. 와. 20개도 많은 편이에요. 많죠. 일주일에. 네. 일주일에 한 10개 넘으면 음흠. 그냥 매일 방송하는 셈이니까 네. 바쁜데 그거를 이제 배로 하고 있었으니. 저는 그래서 하루 2개만 해도 힘들던데. 하루 2-3개 할 때는 그때 힘들다 바쁘다 그랬는데 음흠. 이 스노우볼링이라 그러죠. 음. 방송이 자꾸 많아지는 거를 꾸역꾸역 받다 보니까 하루에 10개도 소화하는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몸이 버텨서 그거를 뭐 4-5년 했는데 네. 지난 여름 이후에는 기력이 좀 떨어지고 음흠. 그렇지 몸이 버텨야 오래 가지. 음흠. 뭐 이게 뭐 반짝하다가 뭐 급히 갈 일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일도 줄이고 좀 스케줄을 조절을 해서 요즘에 7시에 일어나고요. 네. 그럼 아침 시사 라디오를 들어요. 음흠. 여러 방송을. 아. 왜냐면 전 점심 시사니까 음.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걸 한번 쭉 듣고 오늘의 주요 핵심 이슈들은 이런 거구나 하고 정리하고 음흠. 오프닝도 쓰고 음흠. 그리고 이제 나서 오전 방송을 1개 내지 2개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오늘은 이제 우리 배 교수님하고 네. 방송하러 이제 여의도에 와 있는 네네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때 항상 친정이시잖아요. 네. K본부로 가죠. K본부 가서 구내식당에서 아점을 먹고 네. 점심 라디오 2시간을 하고 음흠. 그리고 요일별로 오후에 방송 일정이 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제 KBS에서 텔레비전 가는 날도 있고 YTN 텔레비전 가는 날도 있고 또는 명동으로 가서 평화 방송을 가는 날도 있고 네. 그래서 동선이 이제 요일마다 네. 다음 스케줄에 따라 달라지고 네. 통상은 한 8시면 일과는 끝나요. 네. 그럼 집에 와서 씻고 9시 이후에는 또 뉴스 보다가 자는데 네. 간혹 요즘에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KBS 마감 뉴스가 있어요. 네. 뉴스라인이라고. 뉴스라인이 D-40, D-30, D-20 요 10단위로 꺾어지는 날 가서 이제 대선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정 뉴스 끝나고 집에 오면 12시 반쯤 되는 날이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평론가에게 꼭 필요한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평론가에게 필요한 자질은 우선은 첫 번째는 전달력이죠. 전달력. 소통 능력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글 쓰는 형의 이 지식 노동자가 있고요. 잘하시잖아요. 그게 방송 원고일 수도 있고 기사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잡지의 칼럼일 수도 있고 네. 뭐 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글을 쓰는 것과는 다른 게 글은 좀 깊은 생각을 하고 긴 호흡으로 시간을 가져가는데 방송은 이게 말로 휘발돼 버리잖아요. 말하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순발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눈이나 귀로 들어오면 뇌에서 정보를 빨리 처리하고 네. 그럼 방송에는 시간이 주어지죠. 예를 들면 이제 이 KBS 텔레비전에 가면 자, 이 오늘이라고 하는 코너를 이제 제가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핫 이슈 3개 내지 4개를 5분에서 7분 동안 브리핑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질문 하나에 한 1분에서 1분 30초씩 자, 광주 건물 붕괴 어떻게 됐죠? 오늘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미크론 변이 어떻게 됐죠? 오늘 어떤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왜 파병을 하죠? 이건 되게 복잡한 이슈인데 네. 이걸 1분 30초에 우리나라 시청자들에게 이 정보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끝에는 유가가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또 예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짧은 시간에 스토리텔링을 또 해야 되잖아요. 1분짜리의 이야기를. 그럼 결국 이제 전달력, 그리고 시간 조절 능력. 그래서 이걸 좀 통칭하면 아 이게 순발력이 중요하구나. 이 방송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저는 이걸 조금 확대하면 시청자에게 뉴스를 프리젠테이션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이 이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로 성공하신 그 비결. 최고회는 아니고 그래요. 그럼 뭐 최상. 최상의 최상 최고. 자, 그럼 어쨌든 그 성공 비결은 네, 성공 비결은 뭐냐면 우선은 이제 시간 엄수. 첫 번째. 시간 엄수.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방송국 내에 이제 자초지종을 알게 되니까 방송사가 얼마나 복잡한 조직인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이건 배 선배님이 더 잘 아시는데. 네. 저 보시면은 자 기자들 있죠, PD들 있죠, 거기 데스크가 있죠, 거기 편성, 편집, 뭐 보도 뭐 난리가 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대면하는 접촉 채널은 작가예요. 그럼 작가가 전화가 와요. 자 내일 이런 프로 이런 코너에 이런 이슈를 다루는데 출연 가능하십니까? 그럼 제가 할 만하다, 가능합니다라고 답한 순간 시간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책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 대가로 이제 출연료를 받게 되는 거죠. 이 프로세스를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작가와 PD와 진행자 이 세 명을 실망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시간 엄수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들을 귀찮게 하면 안 돼요. 주는 질문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같이 일하는 평론가 중에 너무 성실하면 화가 나요. 화를 자초해요. 뭐냐면 너무 성실하다는 게 뭐냐면 질문을 전날 주십시오. 그리고 답을 다 달아요 본인이. 그걸 보내주고 제 이 답안지를 출력해 주십시오. 하고 그걸 꼭 받아서 들어가는데 어제 준 질문과 내가 들어갈 때 질문은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뭐 반나절 동안 다 뉴스는 바뀌어 있거든요. 업데이트돼 있고. 그래서 어제 내가 준비한 답변을 하는 거는 이미 옛날 얘기, 과거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방송평론가는 뭘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많이 기록을 하면 안 된다. 주로 머리에 넣고 있다가 네. 필요 없는 정보는 삭제하고 네.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빨리 거기 융합을 해서 그 순간 전달해야 되니까 우선 작가와 PD와 진행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좋은 평론가더라고요. 그래야 방송도 잘 되고 시청자들도 좀 껄끄럽지 않게 이게 매끄럽게 이제 정보를 전달받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